오늘 증시가 하락하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3대 기업들도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과연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지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일정과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뉴딜 정책이라든지 각종 좋은 호재들이 많다 보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자마자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대표적으로 LG화학 오늘 곧바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 역시도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보였지만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전부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2차 전지하면 요즘 그린 뉴딜 테마, 수소차와 함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수소차에 비하면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죠?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2차 전지 관련주 두 개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22일 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신흥 SEC라는 종목과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뉴딜 정책이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관련주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았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더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당시 뭐 조회수도 많지 않았고, 뭐 댓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좀 아쉬워요. 이런 걸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월 22일 이후로 그 당시 우리가 봤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보시면 신흥 SEC의 경우는 6월 22일이면은 한 요쯤이죠? 요쯤. 대략 한 뭐 38,000원대 정도 구간에서 편입하셨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대략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2차 상승을 또 노리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도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신흥 SEC 이런 종목에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기업 같은 날 같이 들었던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대폭등이 나왔죠. 그 다음날 13%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뒤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0, 한 2, 3% 정도, 40에서 한 43%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물론 같은 시기에 좋았지만 이 친구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더 좋지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을 보시면 단기 투자에 좀 좋을 거다. 아마 이런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제가 2차 전지를 다뤄드렸었죠. 이때 언제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에도 2차 전지 이야기 드리면서 SNU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같이 다루고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이제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수익도 많이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SNU의 경우는 6월 10일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시세가 발생이 되면서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갈 때 같이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경우는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도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NU 이런 종목도 지금 한 대략 한 뭐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수소전지 쪽, 이제 2차 전지랑은 조금 연관성은 완전히 100%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나 동아화성,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어제 영상 보니까 여기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현대모비스와 동아화성을 비교했었을 때, 소액이라서 동아화성을 사셨다. 그래서 지금 60% 정도 수익 내고 계시고, 그죠? 지금 막 보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데 예전에
미리 보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죠. 우리 왕원장님께서도 바른손 ENA 하한가에 장기로 본다면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죠? 잘하셨고, 닉네트도 그때 수익 말씀드렸던 거, 탱이고도 잘하셨고, 페나인도 DPC와 넷마블 잘하셨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좀 뿌듯합니다. 요즘 볼 때마다. 특히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그동안 잘 가긴 했었는데 좀 조용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랑 동아화성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4월 22일이면은 벌써 3달 전입니다. 3달 전이고, 그 당시 좋아요도 막 150개씩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은,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때였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통해서 오늘 상한가 같죠?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한 66%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셨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중소형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승 구간을 가지면서 대략 한 30%가 좀 안 되게 29% 정도, 현재도 약간 20% 중반대 시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괜찮게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동안 기존의 삼성 SDI도 물론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굉장히 잘 갔죠. 근데 이 종목들은 시세가 나고 난 뒤에 약간 정체기를 갖고 오히려 거래량도 많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봤던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은 삼성과 현대가 2차전지 회동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만났었죠. 그리고 배터리 어벤져스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삼성, 현대, 그리고 LG와 SK까지 합쳐가지고 이 4개 기업이 그러니까 현대차를 주축으로 삼성, LG, SK 이 3대 배터리 회사가 모여서 어벤져스 이런 얘기들도 나왔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이런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고점이더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제 현대와 삼성과 LG와 SK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7월 21일이면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요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터지겠죠. 그때 되면 주가도 많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9월 15일 날 있을 테슬라의 주주총회. 그날 바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신기술이나 어떤 신제품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 배터리를 완전히 자체 생산으로 돌려가지고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하고, 현재 배터리 성능 자체도 자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번 충전하면 뭐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이제 9월 15일이고 이제 그날을 다들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은 선두주자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봐 우리나라도 똘똘 뭉쳐있는 상태죠. 하지만 저는 약간 걱정도 좀 되는 게, 삼성이랑 현대는 그다지 악감정이 없습니다. 두 회사의 경우는 그다지 악감정은 없는 상태인데, 삼성과 LG 조금 껄끄러워요. 어디에서? 가전시장에서 좀 껄끄럽습니다. 삼성과 LG.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삼성과 LG가 우리 8K, OLED와 QLED TV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누가 진짜 OLED TV냐 이걸 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화질 전쟁이 있었죠. 그랬던 이제 과거가 있고, 그리고 LG하고 SK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야, 니네 왜 우리 인력 빼가냐 그러면서 LG가 지금 SK를 소송을 건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SK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LG의 인력을 많이 빼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그 소송이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얼마 전에 우리 LG에서 SK 쪽으로 소송을 다시 한번 걸게 되면서 고소건이 있었죠. 경찰과 검찰에 또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요 K 어벤져스가 약간 금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했던 그 고소했던 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죠. 사실 이 LG화학과 SK와의 이 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9년도 4월 달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의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로 소송전이 좀 있는 상태였어요. 소송전이 있었고, 그리고 막 그냥 난타전 벌이고 있죠. LG화학이 LG전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 두 곳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요. 막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제 겉에서 보이기에는 이제 만남 같은 경우 만남은 잘하고 있지만 뒷면으로는 소송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11월 달 그리고 LG화학이 미 ITC에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했어요. 조기 패소라는 거는 이제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 2월 달에 조기 패소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 결정이 10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ITC에서는 LG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LG가 이번에 SK를 완전히 찍어 누르기 위해서 국내 검찰, 경찰에 다시 한번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똘똘 뭉쳐가지고 테슬라랑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요 내부 간에 좀 뭔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배터리 업계를 보면서도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봤던 것들은 삼성과 LG와의 소송 과거, 소송권, 그리고 LG와 SK와의 그런 소송권. 그러면 삼성과 SK는 특별한 악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삼성과 SK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 4월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여기는 사용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이 제일 잘 나갔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순서로 이렇게 이제 수량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2020년 4월로 1년 뒤로 가보니까 LG화학은 성장했어요. 6% 정도. 그리고 SK와 삼성 SDI가 같이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다른 파나소닉이나 BYD 같은 애들이 반토막이 날 때 장난 아니죠. 이거 보면은 다른 기업들이 반토막이 나고 작살이 날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원체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LG화학은 좀 있었죠. 작다 보니까 좀 덜 줄었다는 부분에서 점유율 방어를 좀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SDI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선방을 했다. 이런 것도 하나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약간의 그런 경쟁 구도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배터리 쪽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의 삼성 SDI가 치고받고 하고 있고 LG화학이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현대는 걔네랑 다 같이 이제 뭔가 해보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소송건들이 워낙에 많이 걸려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지 않으면은 지금은 아마 들고 계시면서도 견디기가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간다고는 보는데 시세를 더 내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껄쩍지근한 게 있단 말이죠. 시가총액도 좀 크고 삼성 SDI 시가총액이 27조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뜨지 않은 저런 다양한 종목들. 어쨌든 상승폭 자체는 이런 종목이 더 컸거든요. 같은 시기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 이제 7월달 말 정도에 한 번 더 2차전지 이슈 터지고
9월 달에 테슬라 앞두고 테슬라 수혜주들로 한번 또 패키징해서 한번 이슈가 좀 나올 것이고, 또 LG와 SK와의 요 두 회사에 대한 요 싸움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내부에서의 법적인 싸움은 더 이어갈 수 있지만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ITC의 최종 결정이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쪽도 일단락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배터리 쪽의 시장은. 그래서 저는 일단 2차 전지라는 게 이번에 뉴딜 정책으로 한번 화제가 됐고, 주가가 뭐 많이 뜬 것도 있고 적게 뜬 것도 있는데 중소형주가 확실히 많이 갔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앞으로 2년, 3년 보신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것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엔 전기차가 더 늘어날 거니까, 그죠? 더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 요 2차 전지에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일정이랑 맞물려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이 앞으로 다가오는 신규 상장주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분위기였죠?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 어때요? 이런 애들은 좀 빠지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도 조금 힘을 좀 잃고 있죠. 셀트리온 역시도 그다지 힘이 좀 없는 상태. 엄청 강한 흐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소마젠 어때요? 소마젠. 얘도 SK바이오팜점은 3일 동안 강하다니 4일째 좀 빨리 일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초반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종목에 상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지, 기존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그 이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차익 실현 물량이 들어 나오고 새로운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게 요즘의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는 이 테마 자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오늘 상장한 기업 보셨죠? 오늘 7월 16일 신규 상장한 A프로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2차 전지 관련주고요. 다가오는 7월 22일 날, 날짜도 참 절묘합니다. 현대차 2차 전지 회동한 다음 날 바로 2차 전지 기업인 TSI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인 7월 24일 날 제놀루션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하는데, 이 녀석 역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이에요. 어떻게 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려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왜 끝이냐? 아니에요. 또 남았어요. 7월 30일 날 E&D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역시 이 종목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신규 상장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됐을 때 상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A프로도 분명히 엄청난 경쟁률이 막 나왔던 이유는 앞서 봤던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7월 말까지는 어쨌든 2차 전지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슈가 이제 바람을 불고 그 다음 관련주들도 뜨고 그러고 나면 역할을 다한 저 분위기를 조성했던 기업들은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새로운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상패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기노오브로 가져오시면 좋다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종목들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뉴스 찾아보니까 이 제놀루션인가 이거 받으려고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면 꼭 이 상장 초기에 잡아서 막 그렇게 시세를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는 어쨌든 현재 재료는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관심이 쏠리게 되면 기존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은 어쨌든 신규 상장 릴레이가 좀 대부분 마무리가 돼서 한동안은 신규 상장주가 없어요. 바이오 쪽은 8월이나 돼야 좀 상당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7월달은 2차 전지가 아마 화려한 마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에 고점 나오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을 거예요. 요걸 저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영상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서 또 수익 내시는 것들 잘 내시고 계셔서 저도 여러분들께 잘 알고 계신다고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잘 봤다 하는 차원에서 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좋아요 눌러주신다면은 또 제가 힘을 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남들이 보지 않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